자, 수다쌤의 최신 이슈 트렌디 과학 그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술편 첫 번째 주제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들 잘 알고 있지? 그제? AI 들어본 적 있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벌써 인공지능이 침투해 있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박지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의 권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박지민 읽어주세요. 지민아.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심적 의미로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의미한다.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유강선. 다시 말해, 인간이 지닌 교육의 사고를 판단하는 지적 능력이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제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김시연. 과거 이러한 인공지능은 먼 미래의 일인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점점 우리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선을 뛰어넘어 훨씬 더 바둑을 잘 두기도 하고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들끼리 대화를 하는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는데 그것에 앞서서 선생님 한 가지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에게 당부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빼먹은 거 있는데 저요 해도 읽는 순서가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순서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면 공평하게 강의실에 들어온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열어주는 거니까 좀 기다려서 본인의 차례가 되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좋았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최동훈 읽어주세요. 인공지능을 학교에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학습은 기본적인 규칙이 주어진 상태에서 인력과는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신지효. 기계학습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딥러닝이다. 딥러닝은 인간의 유형 기술 분석 만든 인공신경망을 사용해 인공지능이 학습하도록 만든다. 그렇구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유승환. 인공지능은 가진 능력에 따라 보통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눈다. 약한 인공지능은 정해진 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김가윤. 바둑이나 체스 게임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그렇죠. 끝까지 읽어주세요. 홍지안. 지연아. 지안이야.
지안아, 잠깐만. 네, 볼게. 됐어. 지안아, 읽어줘.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뛰어난 지적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도 할 수 있다. 고마워. 잘 읽어 주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밑에 또 있지, 그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우주. 수달쌤이 좋아하는 영화 아이로봇에 나오는 써니나 인터스텔라의 타스,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강한 인공지능, 사실 실제 우리 주변에 강한 인공지능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몇 개의 인공지능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마이크 권한을 주고 음소거를 시켜놓은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이크를 켤 수 있다. 또 누가 켰니? 고정아, 켜면 켜보란 얘기가 아니고 좀 듣고 움직이자. 알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이크를 열게 되면 아까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상준아 하지 말고 다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또 누가 켰냐? 이렇게 되면 소리가 엄청 커졌어. 아까도 누가 켰는지 내가 봤는데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고 하니까 마이크를 열어서 막 소리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얘기가 한 17번째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또 누가 이렇게 자꾸 마이크를 열었다 닫았다 하냐? 하지 말라면 진짜 막 하고 싶지, 그지? 좀 참아줘라. 알겠지? 알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면 다 마이크 권한을 선생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못 사용해. 소리가 너무 크거나 지지직거려서 녹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부탁.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캐논 법 알았어? 자,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지, 그지?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발달했고 엄청난 발달과 계산 속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인공지능, 그치? 지식적인 부분, 계산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크게 발전했고,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저께도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서로 말다툼하는 로봇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찾아보면 두 인공지능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 진짜 안 되겠니? 야, 그걸 알려주니까 친구들이 자꾸 하잖아. 알려준 친구는 오늘 채팅 금지? 아니, 채팅 금지 할 수 있나? 개인별로 예전에 채팅 금지도 시킬 수 있었는데 이거 안 되나봐 이제. 채팅 금지 시킬 수 있다. 겸이는 채팅 금지 됐을걸 지금? 그지? 인성 권한도 뺏을 수 있나?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알겠어, 정겸. 괜찮아. 다시 채팅 줄 테니까 채팅 하는데 수업에 관련이 없는 내용은 치지 마. 알겠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만큼 발전할 수 있었느냐?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성준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응? 아까 봤지만 우리는 두 마리의 고양이만 보면 고양이랑 호랑이를 구분할 수 있지. 그지? 뒤에 문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많은 고양이의 사진을 주고 그것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해. 기계학습의 원리가 그런 식이야. 우리 사람은 알잖아. 응?
아까 얘기했지만 고양이랑 호랑이의 차이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걸 잘 못해. 여기 뒤에 보면 있어. 선생님이 재밌는 문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인공지능한테 강아지를 찾아라 이렇게 했더니 강아지가 아닌 것이 중간중간 들어있지. 웃기잖아 이거. 이런 바보를 보았나. 강아지 찾으라고 했더니 뭐 이런 걸 찾아놨어. 응? 사람이 봤을 땐 엄청 웃기잖아. 야, 이것도 간달프 찾으라고 했더니 좋아, 간달프 잘 찾았는데 중간중간 이상한 녀석이 끼어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랑 걔도 구분 못하는 거야? 어이가 없지? 그지? 응? 이게 초창기에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들이었어.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빅데이터라고 들어봤지? 빅데이터 또 누구냐?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응?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는 거야. 사진을 이렇게 요 정도 주는 게 아니고 사진을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을 인공지능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습하는 것을 기계학습 혹은 여러분 딥러닝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지?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 딥러닝이야.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고요. 자, 인공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이 할 일이 적어지나 이런 건 지금 질문할 것이 아니야. 알겠지?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때 이야기해보자. 알겠지? 니네들끼리 채팅창으로 토론하면 안 돼. 나 빼고 놀면 가만 안 둬. 알겠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있지. 여러분, 혹시 집에 그거 있나? 인공지능 스피커 있냐?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버 아니면 또 뭐 있지? 뭐 이런 거. 또 뭐 있어? 클로버 말고 또, 기가지니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걔네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시킨 일 몇 가지만 할 수 있어. 아니면 스마트폰에 하이 빅스비 아니면 시리아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구글 어시스턴트 이것도 있고. 내가 하이 빅스비 했더니 선생님 스마트폰이 살아났어.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우리가 시키는 몇 가지만 할 수 있잖아.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바둑만 할 수 있지.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체스만 할 수 있지. 이런 어떠한 인간이 시키는 어떤 일만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일만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야. 약한 인공지능. 정해진 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거야.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야.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어? 우주여행하는 거. 그때 네모난 녀석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따라오고 막 그러거든. 그런 거 있고. 아니면 아이언맨 본 적 있어? 아이언맨. 아니면은 아이언맨 말고 또 뭐지? 아이언맨 말고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런 어벤져스에 나오는 자비스는 아이언맨이 시키는 거 뭐든 다 하잖아. 그지? 이렇게 상상 속에 나올 수 있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아직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없지. 있으면 아직 좀 그래. 프라이드의 걔도 그랬고 이디스 다 그래. 자비스는 비전이 됐지. 그래. 이런 식으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 같은 경우는 강한 인공지능이야, 약한 인공지능이야?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만 잘하니까, 그지? 요거는 약한 인공지능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시모는요? 아시모는 내가 뭔지 몰라서 몰라?
아시모는 강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대꾸할 가치가 없는 대답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번, 2번은 1번과 2번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무엇이 인공지능이라고 합니까? 앞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이에요?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아시모는 강해요가 강한 인공지능인지 물어보는 거지. 아시모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야. 로봇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고 아시모는 로봇이야. 껍데기. 그래서 같지 않아. 아시모가 인공지능도 아닌데 강한 인공지능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아직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게 또 비슷하거든.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가 보통 사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로부터 만들어지는 지능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는 보통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부하죠? 어떻게 공부하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기계 학습. 그지? 기계 학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딥러닝이죠. 기계 학습을 통해 요거를 여기다 넣자. 기계 학습을 통해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지능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자,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약한 인공지능은 뭐 이런 거 알파고, 그지? 클로버 뭐 이런 거, 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강한 인공지능은 영화에 나온단 말이야. 영화에만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는 있어. 자, 약한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냐면 특별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로서 인간의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해야겠지. 지시를 하는 거잖아. 인간의 지시에 따라 앞에다 쓸게. 인간을 지시에 따라 작동하는 그런 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 그럼 강한 인공지능은 무엇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까?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만들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하지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직접 아는 것도 많고 더 로봇으로 만들면 인간보다 더 힘도 세고 이럴 거니까 인간이 로봇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그런 로봇들보다는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아직까지 만들 수가 없어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아까 누구까지 읽었는지 잊어먹었는데 누구까지 읽었지? 우주 읽었고 희율이 읽었나? 희율아 읽었니? 그래, 희율아 읽어줘. 마이크 열려있어. 응? 그렇구나. 어떤 항공사에서 비행기의 항로를 결정하는 시스템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다. 인간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어떤 항공사에서 비행기 항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처럼 정해진 길을 비행기가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늘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대략 어떤 방향으로 어떤 높이로 가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비행기끼리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길을 항로라고 하는데 도로처럼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것과 사람이 결정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 시연이는 인공지능이 더 나을 것 같아. 승연이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 상준이도 사람이, 지안이랑 우주도 사람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유주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 같아. 시연이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상준이나 강선이도 사람이, 정겸이도 사람이 더 잘할 거다. 인공지능, 다윤이 인공지능이라고 했고, 사람이 더 효율적이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네. 자, 그럼 이렇게 좀 더 선생님이 정보를 줄게. 자, 비행기의 항로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할까? 뭐 가는 것도 그렇지만 높이를 정하는 것도 생각해줘야지. 그지? 좋아. 바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여기 중간에 바람이 어떻게 불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지, 지구 자전 방향이나 아니면 시간대에 따라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파악해서 경로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까? 응? 그렇지.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반드시 짧은 길은 아니지만, 가장 짧은 길은 아니지만 도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데 인공지능과 사람의 능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사람의 실수라든지,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또 인공지능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뭐 그건 똑같은 경우라고 치고 배제하자고.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AI가 뭐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 그러면 그냥 둘 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사람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다양한 변수를 사람이 더 잘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빨리 확인하고 계산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아직도 그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자, 이것은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고 문제를 만든 거야. 진짜 이런 식의 시스템을 도입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도입한 항공사가 있어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운전을 하지만, 비행을 하지만, 조종을 하지만 어떤 길로 갈지를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이 기상 데이터라든지 바람, 온도, 시간, 지구의 자전 속도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인공지능이 항로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더니 사람이 항로를 결정할 때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훨씬 더 항로를 잘 결정했습니다. 항로를 잘 결정했다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가면 돈이 덜 들 거 아니야. 기름을 덜 쓸 거 아니야. 더 빨리 도착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줄었대.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항로를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 아까 얘기했잖아.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는지 얘기했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반영하는데 계산 속도가, 생각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겠지. 인간은 그 컴퓨터만큼 빠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이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항로를 결정하는데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비행기 타본 사람, 그지? 비행기 타본 사람, 여러분이 타는 비행기 어떤 식으로 항로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타봤어? 알겠어. 선생님은 24살인가? 처음 비행기 타봤거든. 못 타본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럼 뭐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게 뭐 엄청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자, 조승현, 아니고 조연승이구나. 미안하다, 연승아. 조연승. 연승아. 연승이야. 연승아, 말해볼래? 너 카메라에 마이크가 있어서 지금 잡혀있거든? 연승아? 유주가 읽어줘라. 유주야? 유주야, 다시 읽어줄까? 수달쌤인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주식 바보이다. 주식 투자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인 주잘알이 만들어졌다. 수달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스스로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뭐 유지야, 반만 읽으라고 했는데 다 읽어버렸지.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도 값이 올라가게 돼. 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 회사의 주식도 떨어지게 돼. 그래서 아직 많이 발전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점점 잘 될수록 주식도 오르겠지. 그러면 내가 100원에 샀던 주식이 200원이 되면 100원 번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주식 투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만 일단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실제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 투자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바보죠. 주식을 절대 할 수 없는,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도와주는 주 잘 알, 이거 뭐냐면 주식을 잘 아는 알고리즘. 그래서 주 잘 알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자, 수달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 직접 투자하는 거랑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랑 누가 더 투자를 잘할 것 같아? 누가 더 돈을 잘 벌 것 같아? 수달쌤이랑 주 잘 알. 얘는 누군데? 인공지능이야. 누가 더 투자를 잘할 것 같아? 당연히 인공지능이 더 잘하겠지. 그지? 당연히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인공지능이 잘할 거란 말이야. 이 인공지능이 당연히 선생님보다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없다라고 해보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겠지. 주식에 대한 전문가.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거야. 그지?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거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나가 있겠지. 수달쌤. 수달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야.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바보야. 그지?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전문가? 당연히 전문가가 더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 전문가가 수달쌤보다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겠지. 그러면 수달쌤은 주식에 대한 전문가와의 실력 차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야. 전문가는 이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수달쌤은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차이가 이만큼 되겠지. 그지? 근데 인공지능이 생기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문가만큼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생길 수 있지. 그럼 수달쌤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전문가와의 격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달쌤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전문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수달쌤은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인공지능만 활용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 버금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때? 여러분도 공부를 안 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좀 솔깃하지 않니? 어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어떤 경우냐면 인공지능이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수달쌤이 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게 되네?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얼마나 좋니? 그지? 좋은 점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많지 않아. 이렇게 생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 버금가는 이런 능력과 지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잘 활용이 된다면 이런 세상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고요. 5번부터 해서 여러분 쭉 문제 한번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뒤쪽에 보면 최종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근거, 해결 방법을,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묻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직접 작성해 보시고요. 뒤에 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주장을 정리하는 기요서를 작성해 보는 내용도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 텐데 그래도 직접 한번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예습 펴오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